2021년 10월부터 터진 요소수 대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요소수 대란 파동에 우리는 문제 없다며 한국을 비웃던 일본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증가하는 요소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저렴한 중국의 물량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호주 중국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호주산 석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중국 내 석탄 채굴장들이 홍수로 침수를 당하는 등 악재가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요소를 공급하기 위해 요소 수출을 규제하게 됩니다. 한국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요소 생산을 멈추고 거의 대부분의 요소 수입을 중국에만 의존하였는데 중국의 충격적인 요소 수출 규제 소식은 요소를 2개월치만 비축하고 있던 한국에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소를 통해 요소수를 배급받지 못한다면 차량을 움직일 수 없어 전국의 전력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일본 내 수많은 언론들은 우리는 한국과 다르게 필요한 요소수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며 한국의 요소수 부족을 비웃고 절대로 한국을 도와주지 말자는 등 밉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일본은 세계에서 요소 부족 사태에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에 강한 한국인들은 이런 중대한 위기에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나서 외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해왔을 뿐더러 긴급 외교를 통해 러시아, 베트남, 호주, 멕시코 등으로부터 요소를 확보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익명의 수많은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를 통해 필수 인력에게 요소수가 적재적소에 배급이 되는 등 위기일수록 끈끈하게 뭉치는 한국인의 힘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2021년 11월 한국은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도 부족한 요소에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요소 생산국이기에 요소 물량의 여유가 있던 일본에게 수입을 하려고 했지만 일본은 요소 재고가 남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한국에게 요소를 수출하지 않고 버티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일수록 뭉치는 한국인의 민족성은 일본의 치사한 수출 금지에 따른 위기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었는데 민간 기업인 롯데 정밀화학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에서 요소를 수입할 수 있었고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일본 내 인맥으로부터 고품질의 일본산 요소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호주, 중국 등에서도 대량의 요소를 공급받는 등 호재가 잇따랐습니다. 2021년 12월 유럽연합과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밸브관을 잠그면서 국면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방법으로 요소를 생산하는데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끊으면서 위기를 느낀 유럽 국가들이 너도나도 아시아 쪽의 요소 물량을 쓸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석탄에서 요소를 추출하려고 하자니 중국이 석탄을 미리 쓸어가 버려 석탄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른 바람에 그마저도 마땅치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유일하게 러시아로부터 사할린산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기에 요소 재료인 LNG 가격 폭등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일본은 요소 재료값 폭등으로 인해 요소수 값이 15배나 올랐습니다. 그마저 있던 재고도 신동빈 회장과의 계약으로 인해 한국으로 수출이 된 상태이며 다른 동남아 국가의 재고 또한 한국이 발빠르게 수입해온 결과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은 러시아에게 천연가스 공급을 부탁했지만 불과 작년이었죠. 일본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계약이 있었는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가나 싶던 와중 갑자기 일본이 러시아에 뒤통수를 치며 퇴짜를 놓았던 사건이요. 일본은 이것도 모자라서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수입하려던 한국을 보고 동맹국인 미국을 무시하고 러시아에 붙으려고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을 해서 한국과 러시아 모두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경력이 있는 일본에게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수출해 줄 리 없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 일본에서는 자국 내 요소수 부족에 대한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본의 유명 일간지인 아사히 신문에서 기고한 칼럼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11월부터 몇몇 지역에서 요소수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에서는 리터당 120엔에 거래되던 요소수가 10배 가까이 비싸게 팔리는 사례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일본 최대 종합상사 이토추의 자회사 이토추 NX의 관계자는 요소수가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서 업계가 패닉에 빠졌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국제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급 압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라며 자국 내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걱정하면서 자국 내 요소수 되팔이와 진전이 없는 현재 상황 등의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네티즌들의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지진재해로 인한 가솔린 부족으로 주유소들이 가솔린을 정가의 몇 배나 높게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은 이번에도 되팔이를 하는구나. 일본 정부는 도매업자를 잡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지?
반일 불매를 한다던 한국의 기업이 일본의 요소 재료를 구매해 수출하고 있다. 일본의 요소를 가져간 한국이 범인이다. 롯데 화학 때문이다. 조선인이 일본에 민폐를 끼치고도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 화가 난다. 조선인은 예의가 없다. 한국과 중국이 웃돈을 붙여 판매할 목적으로 일본 내 요소수를 몰래 구매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일본이 이제 조선인에게 요소수를 구걸하게 생겼다. 등 자국 내 요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는커녕 모든 문제를 한국에 돌리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각종 국제정치 문제 때문에 상황이 제대로 꼬여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일본은 자국 내 요소수 매점 매석 등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비논리적인 한국 탓 등 문제를 해결할 생각보다는 남 탓만 하고 있어 혼란이 해소되기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이 난관을 풀어나갈까요? 한국은 일본의 대지진, 쓰나미 등 각종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거액의 모금액을 일본에 기부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늘 그래왔듯이 한국에 매달리겠지요. 8, 90년대 일본은 지나친 자기과신과 아나무인한 태도로 인해 버블 경제로 폭삭 무너져 버렸죠. 한국 또한 IMF 등 많은 국가 위기가 있어왔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은 한국은 과거의 위기로부터 어려울수록 뭉치고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배웠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뭉치고 발빠르게 행동하는 대한민국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본. 2개월 만에 상황이 역전된 이유는 일본만 모르고 전 세계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라임 코리아였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가치 있는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